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중국 AI 모델이죠. 딥시크가 불러온 AI 거품 공포 속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하루에 5,920억 달러 감소하는 등 역사상 1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급전직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미래기술에 베팅하는 성공 투자의 공식은 이라는 주제로 거의 4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새해 첫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용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더스타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어느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서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키움증권 채널 K 패밀리 채널의 편성표, 오늘 28일 화요일은 채널 K 글로벌에서 뉴욕 증시 브리핑과 함께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 트레이더 인터뷰 임파파 편을 전해드립니다. 15년 경력의 프로윙스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개미들이가 재미있게 인터뷰한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3% 넘게 크게 하락했고요. S&P 500도 1.46%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다우를 제외한 세계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다우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61%, 다우가 1.58%, S&P 500이 0.91%의 변동폭을 나타낸 가운데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1.68%의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9.15% 폭락했습니다. 3일째 크게 하락했고 오늘 변동폭은 무려 5.43%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딥시크 충격에 위험자산 회피가 이루어지면서 급락 출발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속에 다우만이 반등에 성공한 양상이었고요.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와 그리고 유가와 금은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도 크게 하락하면서 10만 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반면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한 종목은 오히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가 22개, 나스닥 100이 55개, S&P 500은 350개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수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6개가 상승했고요. 5개가 하락한 가운데 필수 소비재가 경기 방어주로의 자산이 이동하면서 2.85%, 더불어서 헬스케어도 2.19% 크게 상승했고요. 금융이 1.14%, 부동산이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T가 엔비디아와 AI 관련주들의 급락으로 5.58% 크게 하락했고요. 유틸리티 또한 2.33% 하락했습니다. 산업재 1.32% 하락세를 기록했죠. 오늘 발표된 12월 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0.7% 감소하면서 예상차 전월치를 하회했지만 12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6% 증가한 69만 8천 건으로 예상차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가 0.15로 예상차 전월치를 상회한 가운데 1월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지수는 14.1로 전월치를 크게 상회했고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우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 1월 20일 오픈소스 AI 모델인 딥시크 R1을 출시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이죠. H800을 사용했다고 하고 개발 관련해서 600만 달러 미만의 비용이 투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는 AI 케이펙스 또 투자 그리고 이후에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공포로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딥시크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요 AI 업체들이 운영하는 예를 들면 챗GPT보다 10분의 1 가까운 낮은 비용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말에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전망과 주간 정리에서 따로 정리해드리지는 않고 이후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크게 터졌습니다. GME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는 오늘 3% 하락한 341.48을 기록했고요. 이러한 와중에 세계 종목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이 3% 넘게 급등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0.24%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테슬라도 2%대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이 4% 넘게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17% 가까이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투자 의견들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먼저 애플은 로젠블렛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클라우드보다 디바이스 내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엣지 AI에 중점을 둔 애플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번스타인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수익률 상해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엔비디아도 역시 켄토 피츠제럴드가 딥시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제퍼리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와 $275 목표 주가 그리고 탑픽을 유지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역시 제퍼리스가 탑픽으로 선정한 가운데 중국의 딥시크가 메타 플랫폼스의 라마 모델을 인용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가 모델 Y의 신규 버전이 시장 예상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 중립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관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5,89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딥시크 AI 충격을 제대로 받은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는 딥시크의 이런 성과를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AI 모델은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엔비디아는 마감 이후에 2%대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또 ASML, AMD, 퀄컴 등이 10% 내외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빅7 시가총액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2조 9천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하면서 3위로 밀려났고요. 애플이 3조 4,56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2,30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아마존이 2조 4,75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3,610억 달러 기록하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는 1조 6,650억 달러로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테슬라는 1조 2,740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밑으로 하향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더불어서 산업재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유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계속 밝힌 것이 주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아메리칸 워터워스
웨어하우스 컴퍼니 6.84%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펜실베니아 아메리칸 타워 웍스가 펜실베니아 인프라 투자청으로부터 상하수도 개선 프로젝트를 위하여 193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한 때문인데요. 폐수 처리 시설 개선을 위해서 152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대출을 받기로 했고, 이와 함께 1520억 달러, 410만 달러 규모의 납 수도라인 교체를 위한 대출과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통신 서비스 업체 AT&T 6.25% 상승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지난 금요일 좋은 실적과 조금 약한 가이던스에 하락했던 병원 서비스 업체 HCA 홀딩스가 오늘 6%대 상승했고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동통신 인프라리츠 SBA 커뮤니케이션즈 5.65%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콘스텔레이티드 에디스는 오늘 유틸리티 업체들이 대부분 좀 크게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뉴욕시를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메타 플랫폼스와 연계되면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4.7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AI 관련 모멘텀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비스트라 오늘 28% 넘게 하락했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역시 2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한 전력시설 건설업체 퀀타 서비스도 18% 넘게 급락한 가운데 에너지 및 전력 솔루션 업체 GE버너가 22%가량 급락했고요.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역시 22%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AI 관련 미국의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의 관련 기업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검색 엔진과 AI 업체라고 할 수 있죠. 바이도 오늘 2.44% 상승했는데요. 딥시크 충격 속에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알리바바 그룹도 1%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샤오펑과 리오토 역시 2% 내외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딥시크 R1을 AI 플랫폼에 통합했다고 밝힌 중국 고객 참여 및 마케팅 기술 업체 오로라 모바일이 141.68% 폭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오라클은 13%대 하락했고요. ARM 홀딩스도 10%대, 브로드컴이 17%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2%대, 마벨 테크놀로지스 19%대의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 중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인 AT&T가 6.25% 상승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2023 회계년도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323억 달러, EPS가 0.5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모바일 서비스 매출이 3.3%, 그리고 브로드밴드 매출이 7.8%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1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소비자 금융 플랫폼 업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 10% 넘게 급락세 나타낸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뱅크 오브 하와이 4.3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수합병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수합병 협상 중단 소식이 전해진 월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 오늘 4.51% 하락했는데요. 사모펀드인 시카모 파트너스와의 인수합병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CNBC 보도가 나오면서 4.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마감 이후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프테안이 주당 14.3달러로 27%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한다고 발표한 공급망 솔루션 업체 로질리티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즈 24.7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GCI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가 1.23%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VNQ가 1.33%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농산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MOO 무가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설 연휴에도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을 통해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인사드리도록 하죠. 새벽에 눈이 내리면서 길이 많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 안석훈의 뉴욕 증시 장전시황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